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새가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 안고 맑은 시냇물이 앞마당을 적시며 흐르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어느 산골 마을의 대대로 덕망이 높기로 이름난 김대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집은 기와 지붕이 겹겹이 얹혀 장엄한 기계를 자랑했으며 대문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듯 보였고 집안 곳곳에는 정갈하게 닦인 마루와 마당의 모래알 하나하나가 주인의 성품을 닮아 무척이나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인 유씨 부인은 성품이 비단결처럼 고와서 마을 사람치고 그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늘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병든 노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하늘이 내린 천사라는 칭송이 자자했으나 남부러울 것 없는 이 집안에도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를 이을 자식이 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인은 매일 새벽 찬물로 몸을 씻고 뒷산 정한 기운이 서린 바위 앞에 정한수를 떠놓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수만 번을 기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곤 하였는데 그 정성이 드디어 하늘에 닿았는지 혼이 난 지 10년 만에 태기가 있어 온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던 날에는 온 마을에 무지개가 드리우고 향긋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으며 김대감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성대한 잔치를 벌였고 유씨 부인은 자신의 품에 안긴 작고 소중한 생명을 바라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옥을 깎아 만든 것처럼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피부는 백설기처럼 희고 부드러워 보는 사람마다 장차 나라를 빛낼 큰 제목이 될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부인은 아이가 잠들 때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며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아이를 온전히 지켜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하였던가 평온하기만 하던 김대감 댁에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대감이 외지에서 데려온 첩인 매양이 안채 옆에 작은 별당에 머물게 되면서부터였는데 그녀는 겉으로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부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였지만 차가운 눈동자 뒤에는 남모를 야욕과 질투심이 가득 서려 있었고 그녀 또한 비슷한 시기에 사내아이를 낳게 되자 김대감 댁의 장차 모든 재산과 권력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검은 욕망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양은 밤마다 안채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강한 시기심을 느꼈으며 어떻게 하면 부인의 아이를 밀어내고 자신의 아들을 이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로 만들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사악한 계략을 짜내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번득이는 눈빛으로 안채 쪽을 쏘아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무더운 여름을 지나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는 가을로 접어들었고 유씨 부인은 아이의 100일을 맞아 다시 한번 큰 잔치를 준비하며 집안 곳곳을 단장하느라 분주하였는데 이때를 틈타 매양은 부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부인을 돕는 척하며 교묘하게 아이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의 방 근처를 서성이며 아이를 돌보는 유모의 눈을 피할 방법을 궁리하였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부인의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혼자 있을 때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을 마주하며 곧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매양의 속내를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그녀가 가져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고마움을 표시하곤 하였는데 어느 날 밤 부인은 유독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이 매양이 몰래 타놓은 약 때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창밖의 달빛만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매양은
품에 자신의 아이를 안고 소리 없이 안채로 숨어들어 부인의 옆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으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긴장감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여 두 아이의 포대기를 바꾸기 시작했고 어두운 방 안에는 오직 가느다란 숨소리와 매양의 거친 심장 박동만이 울려 퍼지며 운명의 수레바퀴가 뒤틀리는 순간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매양은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 후 서둘러 별당으로 돌아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일에 몸을 떨었지만 곧이어 거울을 보며 표정을 가다듬고는 이제부터 이 아이가 김대감 댁의 적자이며 부인의 아이는 자신의 천한 자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나지막하게 읊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높이 솟아오르자 유씨 부인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고 품 안의 아이를 보며 인자하게 웃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선 기분을 지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잠이 덜 깬 탓이라 여기며 아이를 정성껏 씻기고 입히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시작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전날까지의 순했던 모습과는 달리 자지러지게 울어대며 부인의 손길을 거부하였고 부인은 당황하여 아이를 달래보았지만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으며 이 소리를 들은 매양은 밖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부인에게 다가와 아이가 어딘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니 자신이 잠시 돌보겠다고 친절을 베풀며 아이를 데려가 부인의 마음속에 서서히 불안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갑자기 변한 아이의 성격에 고개를 갸웃거렸고 마을의 노인들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다며 무언가 불길한 징조가 아니냐고 소곤거리기 시작했으며 부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슬픔과 불길함으로 꽉 막힌 듯 답답해졌고 매양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을 전체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끝에 매달린 감이 붉게 익어가는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김대감 댁의 안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유씨 부인은 아이를 안고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이질감 때문에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였지만 그것이 모성애의 결핍이 아니라 본능적인 감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아직 진실의 베일이 너무나 두껍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매양은 매일 아침 안채를 방문하여 부인의 안색을 살피며 교묘한 말솜씨로 부인의 마음을 어지럽혔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부인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아이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말을 흘려보내 부인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자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지켜봐 온방 노파는 매양의 눈빛에서 풍기는 서늘한 살기와 부인의 아이가 보여주던 맑은 기운이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깊은 생각에 잠겼으며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그녀는 조용히 부인의 처소를 찾아가 안부를 묻는 척하며 집안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박노파는 부인에게 요즘 꿈자리가 사납지 않느냐며 운을 떼었고 부인은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 응어리를 눈물로 쏟아내며 아이가 바뀐 것만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고백하였으나 박노파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입을 굳게 다물고는 그저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말만을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덧 잔칫날이 다가오자 김대감 댁은 손님 맞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고 매양은 이 기회를 빌려 많은 사람 앞에서 부인의 아이가 정상이 아님을 공포하여 부인을 폐출시키고 자신이 안주인 자리를 꿰차려는 원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하고는 미리 준비해둔 짐승의 뼈와 괴상한 물건들을 부인의 처소 근처에 숨겨두었습니다. 잔치 당일 수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매양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부인의 아이를 가리켜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라고 소리쳤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아이를 쳐다보았으며 아이는 마치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짐승 같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해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유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아이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고 매양은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부인이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숲속의 요물을 데려와 아이인 척 속인 것이라고 몰아붙였으며 김대감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넋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아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이 사실이었다며 부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고 부인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였으나 매향이 치밀하게 조작한 증거들 앞에 부인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흩어졌으며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쏟아질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집안을 휘감았습니다. 매향의 계획대로 부인은 순식간에 요물을 낳은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 안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매향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곧 다가올 영광의 순간을 상상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그녀의 뒤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노파의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며 진실을 향한 마지막 불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울다가 문득 아이의 발바닥에 있던 작은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으며 이것이 누군가의 음모에 의한 바꿔치기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자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남편인 김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김대감은 부인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으나 이미 성난 민심과 흉측한 아이의 모습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였고 매양은 옆에서 부인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여 대감을 재촉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어 김대감 댁의 불행을 구경거리 삼아 즐기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유씨 부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라면 반드시 몸에 새겨진 징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감에게 모든 아이의 몸을 낱낱이 조사해달라고 청하였고 이 말에 매양의 안색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으나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당당하게 그러자고 응수하며 자신의 아이를 결코 들키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집안 곳곳에는 횃불이 밝혀져 밤을 잊은 채 진실 공방이 이어졌으며 부인은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에 다시 한번 간절히 빌며 만약 자신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면 천벌을 달게 받겠다고 맹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매양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악독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박노파가 서서히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오며 자신이 보았던 그날 밤의 기이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고 진실의 문턱 앞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다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박노파는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인데 어찌 사람이 짐승을 낳았다고 함부로 말하느냐며 매양을 꾸짖었고 매양은 노망난 늙은이의 헛소리라며 일축하려 했지만 대감의 눈빛이 매서워지자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박노파의 등장이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하였으며 이제야말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하고는 대감에게 정식으로 아이들의 신체를 대조해 볼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대감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여 집안의 가장 신뢰받는 어른들을 증인으로 세워 비밀리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몸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엄숙한 절차가 진행되었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매양은 문고리를 잡고 손을 부르르 떨며 만약 들통날 경우 자신이 받게 될 가혹한 처벌을 생각하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려
겉으로는 당당한 척했으나 속으로는 지옥불에 떨어진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유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으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희망의 눈물이었으며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리며 무거운 정적을 깨고 곧 큰 비가 내릴 거심을 예고하는 듯 구름이 더욱 낮게 깔려 마을 전체를 압도하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고 대감과 어른들이 굳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오자 매양은 달려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으나 대감의 손에는 부인이 말했던 아이의 징표가 그려진 종이가 들려 있었고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매양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으며 부인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찾았음을 알고 대감의 발치에 엎드려 오열하며 하늘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려는 찰나 매양은 마지막 발악으로 이 모든 것이 박노파와 부인이 짠 각본이라며 소리를 질렀고 마을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다시 혼란에 빠졌으며 이때 갑자기 아이 중 한 명이 말도 안 되는 기적처럼 부인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방긋 웃음을 지어 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매양이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던 아이였으나 부인이 가까이 다가가자 마치 친어머니를 알아본 듯 손을 뻗어 부인의 옷소매를 잡았고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는 의심할 여지 없이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매양은 비참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뒷걸음질치다 마당 한가운데 고인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자신의 추악한 몰락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불같이 화를 내며 감히 가문을 능멸하고 천륜을 어긴 매양을 당장 포박하라고 명령하였고 하인들이 달려들어 매양을 결박하자 그녀는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려 했으나 이미 늦어버린 후였으며 부인은 되찾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잔치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부인에게 사죄하며 그녀의 고결한 성품과 모성애를 찬양하였으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대감은 사람들을 안으로 들여 따뜻한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집안의 우환이 씻겨 내려갔음을 선포하였고 비구름 사이로 잠시 비친 달빛은 부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며 고난 뒤에 찾아온 평온을 축복하는 듯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유씨 부인은 아이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와 아이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입을 맞추었고 아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서 안정을 되찾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며 방 안에는 오직 빗소리와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가득 차올라 오랫동안 이어졌던 긴장과 공포를 말끔히 씻어내고 다시금 평화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박노파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 빗속으로 사라졌고 김대감은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였으며 부인은 남편의 위로의 마음이 녹아내려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가 빗소리와 함께 깊어가는 밤을 맞이하며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듯 고요함 속에 잠겼습니다. 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김대감 댁 안채에는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속으로는 시커먼 먹구름이 가시지 않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양의 악행이 드러나기 시작한 그날 밤 이후로 마을에는 입에서 입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으며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부인이 낳은 아이가 정말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매양의 근들을갱이 말대로 요물의 기운을 타고난 것인지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비록 아이를 품에 안았으나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뒤바뀐 아이가 보여주는 기이한 행동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졸여야만 했고 매양은 포박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눈을
부릅뜨고 부인을 저주하며 그 아이는 결국 재앙을 불러올 짐승이라며 악을 써대어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양은 옥에 갇혀서도 꾀를 내어 자신을 따르던 어린 몸종을 은밀히 불러들였고 그녀에게 마을 곳곳을 돌며 부인의 아이가 밤마다 짐승처럼 울부짖고 집안의 가축들을 해치려 했다는 거짓 소문을 더 자극적으로 퍼뜨리라고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몸종은 매양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마을 장터와 빨래터를 돌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부인댁 담장 너머로 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다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거짓 증언을 보탰고 평소 부인을 존경하던 마을 사람들조차 반복되는 괴소문에 마음이 흔들려 대감댁 근처를 지나갈 때면 걸음을 재촉하거나 대문을 향해 침을 뱉으며 부정한 기운이 자신들에게 오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동 속에서 마을의 어른 중 한 명인 최영감은 김대감을 직접 찾아가 이대로 두었다가는 마을 전체에 나쁜 기운이 서려 농사를 망치거나 전염병이 돌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하며 부인의 아이를 마을 밖 외딴 사당으로 격리하여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대감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선비였기에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고 부인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를 당분간 안채가 아닌 산 밑에 작고 외진 별채로 옮기라는 결단을 내리고 말았으며 유씨 부인은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법도가 엄한 가문의 결정을 거스를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별채로 옮기던 날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어두웠고 부인은 멀어지는 아이의 포대기를 붙잡으며 목이 터져라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인들은 매정하게 부인을 가로막으며 대감의 명을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매양은 감옥 창살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제야 자신의 계획이 절반은 성공했다는 듯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고 아이가 없는 안채는 차가운 바람만이 감돌아 예전의 온기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격리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그 아이가 짐승으로 변해 마을을 덮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공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별채에 홀로 남겨진 아이는 어머니의 온기가 그리운지 밤낮으로 울어댔는데 그 소리가 산짐승의 울음소리와 섞여 기묘하게 들리자 근처를 지나던 나무꾼들은 아이가 정말로 짐승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소문을 더욱 부풀려 나갔습니다. 매양의 사주를 받은 이들은 밤마다 별채 근처에 짐승의 발자국을 일부러 남겨두거나 죽은 짐승의 사체를 던져놓아 마치 아이가 저지른 일인 양 꾸며내었고 이를 발견한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대감에게 보고하니 대감의 의심은 날로 깊어만 갔으며 부인은 누명을 쓴 아이를 위해 매일 밤 산길을 올라 별채 문 밖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피눈물을 흘리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집안의 가장 오래된 하인이자 집안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박노파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너무나도 자기적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으며 매양의 방 근처를 살피던 중 그녀가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기괴한 탈과 짐승의 가죽을 발견하고는 몸을 떨며 분노했습니다. 박노파는 당장 대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으나 매양의 세력이 여전히 집안 곳곳에 숨어 있어 자칫하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는 일단 부인을 찾아가 마음을 굳게 먹고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나직하게 조언하며 부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박노파는 부인에게 아이를 짐승으로 몰아세우는 소문은 모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악독한 꾀에 불과하니 아이의 몸에 새겨진 사람의 증거를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부인은 박노파의 말등에 힘입어 눈물을 닦고는 아이를 되찾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아이가 격리된 별채 주변을 살피며 누가 밤마다 불길한 물건들을 가져다 놓는지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매양의 수하들이 은밀하게 움직이는 현장을 목격하고는 가슴속에 깊은 분노와 함께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한편 매양은 옥에서도 사람을 매수하여 대감에게 부인이 정신이 나가 짐승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부인 또한 함께 격리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고,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부인을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라며 손가락질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극도로 험악해져서 동네 아이들조차 대감댁 대문에 돌을 던지며 짐승을 낳은 할멈은 물러가라고 노래를 부를 정도가 되었고, 김 대감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서재에서 며칠째 밤을 지새우며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매일 아침 정갈한 옷차림으로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아이는 평범한 아이일 뿐이며 모든 것은 누군가의 모함이라고 간곡히 설명하였으나, 이미 매양의 거짓말에 중독된 사람들의 귀에는 부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선비이자 대감의 스승이었던 노학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아이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였고, 노학자는 부인의 맑은 눈망울에서 진실을 읽어내어 조만간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아이를 직접 살피는 자리를 마련하겠노라 약속하며 부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매양은 당황하여 마지막 발악으로 별채에 불을 질러 증거와 아이를 한꺼번에 없애버리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고, 자신의 신복에게 야심한 밤을 틈타 별채 주변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박노파와 부인은 마을 청년 몇몇을 설득하여 별채 근처를 지키게 하였고, 드디어 불을 붙이려던 매양의 수하를 현장에서 붙잡는데 성공하여 음모의 실체가 조금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붙잡힌 수하는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으나 박노파의 엄한 꾸지람과 부인의 자비로운 태도에 마음을 돌려 모든 것이 매양의 짓이었음을 실토하였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소문의 향방이 바뀌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을 지르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매양의 잔혹함에 혀를 내둘렀고, 그동안 자신들이 믿었던 소문들이 혹시 거짓은 아니었을까 의심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아이가 짐승 같은 소리를 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이제야말로 모든 오해를 풀 때가 왔음을 깨닫고 노학자와 대감에게 요청하여 마을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매양과 대질하여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하였으며, 대감은 더는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인지하고 정식으로 날짜를 정해 마을의 모든 이들이 참관하는 자리를 열기로 공포하였습니다. 공개 신문 전날 밤, 부인은 다시 별채를 찾아가 아이를 품에 안고 내일이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아이를 다독였으며, 아이는 마치 어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듯 울음을 그치고 부인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부인은 아이의 보드라운 살결을 어루만지며 매양이 퍼뜨린 독한 말들이 아이의 영혼을 상처 입히지 않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여 아이가 다시 집안의 적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는 이른 새벽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아이가 정말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평범한 인간의 모습일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대감은 엄숙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노학자가 인자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유씨 부인은 아이를 하얀 비단 포대기에 싸서 품에 안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매양은 죄수복을 입은 채 형틀에 묶여 끌려 나왔으나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 아이의 속살을 보시오. 분명 짐승의 털이 숭숭 나 있을 것이오. 라며 마지막까지 독설을 내뱉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노학자가 손을 들어 장례를 정돈시킨 후 부인에게 아이의 포대기를 풀 것을 명하자 광장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고 부인은 천천히 아이를 감싸고 있던 천을 걷어내어 아이의 뽀얀 살결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아이의 몸 어디에도 짐승의 흔적은 없었으며 오히려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아이의 피부는 마치 갓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깨끗하여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냈고 매양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며 그럴 리가 없다. 분명 내가 약을 발라 털이 나게 했거늘 이라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범행을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습니다. 매양의 실언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대감은 매서운 목소리로 지금 내 입으로 무엇이라 하였느냐? 아이의 몸에 약을 발라 회방을 놓았단 말이냐? 라고 꾸짖으며 매양을 거세게 추궁하였습니다. 매양은 당황하여 입을 막았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박노파가 증거물로 챙겨두었던 짐승의 가죽과 독한 약초가 담긴 주머니를 내놓자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여 매양을 향해 돌을 던지려 하였으며 노학자는 엄격하게 장례를 진정시키며 악인의 죄상은 하늘이 벌할 것이니 일단 아이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아이를 다시 포대기로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아이는 광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부인의 품이 편안한지 방긋 웃음을 지어 보여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으며 그동안 아이를 짐승이라 욕하던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매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이는 인간일지 몰라도 그 성품은 이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으니 장차 이 집안을 망칠 것이오. 라며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고 이에 분노한 김대감은 매향을 당장 변방으로 유배 보내고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맑아진 듯 느껴졌고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배웅하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눈길을 받으며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싹트고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가장 먼저 사당에 들러 조상님들께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렸고 대감은 부인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의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앞으로는 오직 부인과 아이만을 믿고 사랑하겠노라 굳게 약속하며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노파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들고 와 부인에게 건네며 이제야 만사가 제자리를 찾았으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고 부인은 박노파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별채의 차가운 바닥에서 떨던 아이는 이제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서 곤히 잠들었으며 집안 곳곳에는 다시 하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대감댁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떡과 과일을 들고 찾아와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부인은 아이의 곁에 누워 창밖으로 들려오는 잔잔한 빗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매향이 퍼뜨렸던 그 잔인한 거짓말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깊은 잠을 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매향이 남긴 마지막 저주가 신경 쓰였으나 부인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 어떤 사악한 기운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기로 하였으며 내일 아침이면 더 밝은 태양이 떠올라
아이의 앞날을 비추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평온한 밤의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고 김대감 댁의 담장 너머로는 더는 괴상한 울음소리가 아닌 아이의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들려왔으며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끼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안식의 밤을 맞이하였고 이야기는 그렇게 갈등의 정점을 지나 따뜻한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며 듣는 이들의 마음마저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초겨울의 이른 아침부터 김대감 댁 앞마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다시금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매양이 물러나고 아이가 안채로 돌아왔으나 집안 곳곳에 남은 그녀의 잔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아이가 짐승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유씨 부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정성껏 돌보았지만 아이의 등 뒤에 갑자기 나타난 붉은 반점들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이것이 혹시 매양이 아이에게 몰래 먹였던 독초의 부작용이나 저주가 발현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며 남몰래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외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문을 걸어 잠그고 지냈지만 오히려 이러한 행동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이가 정말로 흉측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담장 밖에서는 여전히 불길한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고 바람을 타고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 유씨 부인은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평소와는 다른 거친 숨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 불을 켰는데 아이의 눈동자가 평소의 맑은 빛을 잃고 핏빛으로 충혈된 것을 발견하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인은 이것이 매양의 잔혹한 거짓말이 현실로 나타나는 징조인가 싶어 두려움에 떨었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미뿐이라는 생각에 박 노파를 급히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박 노파는 아이의 상태를 찬찬히 살피더니 얼굴이 어두워지며 이것은 필시 누군가 아이의 베넷저고리에 사악한 기운이 담긴 물건을 숨겨두어 아이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라며 집안을 샅샅이 뒤져야 한다고 나직하고 엄한 목소리로 부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부인과 박노파는 하인들이 잠든 틈을 타서 안채와 별당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마룻바닥 깊숙한 곳에서 말린 짐승의 발톱과 기괴한 문양이 그려진 부적 더미를 발견해내었으며 그것들을 보는 순간 부인은 매양의 집요하고도 잔인한 탐욕의 치를 떨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시간조차 부족했으니 매양의 수하로 남아있던 일부 하인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마을로 달려가 부인이 아이를 죽이려 주술을 부리고 있다는 식의 거꾸로 된 소문을 퍼뜨려 마을 전체를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으려 획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산불처럼 번져나가 다음날 아침에는 성난 마을 사람들이 대감댁 대문 앞으로 몰려와 아이의 정체를 밝히라며 소리를 질렀고 김 대감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사랑채에 앉아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유씨 부인은 이제 더는 숨어서 해결될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는 박노파가 찾아낸 부적과 짐승의 발톱들을 보란듯이 챙겨들고 대문 밖으로 직접 걸어나가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으며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온순함과는 달리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강인함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 매양이 저지른 만행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아이가 아픈 것은 짐승이라서가 아니라 사악한 이들의 저주 때문임을 피력하였으나 이미 선동된 사람들은 부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이 요술을 부려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최고령자인 할머니 한 분이 군중 속에서 걸어 나와
부인의 아이를 한 번만 직접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부인은 잠시 망설였으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꺼이 아이를 데려와 마을의 가장 어른인 할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고 잠시 눈을 감더니 갑자기 크게 호통을 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정 눈이 멀었구나. 이 아이의 몸에서 흐르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 마을을 지켜줄 고결한 기운이다라고 소리쳐 장례를 순식간에 정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매양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여전히 군중 속에 섞여 아이가 밤마다 소를 죽였다는 식의 거짓 목격담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다시 험악하게 만들려 하자 부인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내일 정오에 마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이의 몸을 정결히 씻기고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공언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아이의 몸에 박힌 사악한 기운을 뽑아내기 위해 박노파와 함께 밤새 기도를 올리며 아이의 몸을 약초물로 씻어내었고, 신기하게도 새벽녘이 되자 아이의 등에 있던 붉은 반점들이 서서히 사라지며 평소에 뽀얀 살결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은 이것이 하늘의 도우심이라 믿으며 눈물을 닦았고,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매양의 잔혹한 거짓말을 완전히 부수고 아이의 명예를 되찾아줄 준비를 마쳤으며, 김대감 또한 부인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하여 더는 흔들리지 않고 가문의 모든 권위를 동원해 부인을 돕기로 맹세하였습니다. 마을의 서당 훈장님을 비롯한 식견 있는 이들도 이번 사태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적인 음모임을 깨닫고 부인의 편에 서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하였으며, 매양의 마지막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마을을 떠날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광장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부인은 아이를 안고 높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을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진실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매양이 남긴 부적을 불태우며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눈먼 마음이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일갈하였고, 그 순간 아이가 옹알이를 하며 부인의 얼굴을 만지자 사람들은 그 평화로운 모습에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매양의 사주를 받았던 이들이 겁을 먹고 하나둘씩 자백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숨겨두었던 매양의 밀서와 금품들이 발견되면서 아이를 둘러싼 모든 오해와 저주 섞인 소문들은 그 실체가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명령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부인과 아이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지난날을 사과하며 아이의 장수와 복을 비는 덕담을 건네어 광장은 어느새 화해와 감동의 장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율씨 부인은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려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김대감 댁의 귀한 자손을 축복하였으며, 하늘도 이들의 진실에 응답하듯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을 내려보내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조상님들의 신주 앞에 절을 올리며 가문의 정통성을 지켜냈음을 보고하였고, 대감은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부인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이오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노파는 부엌에서 정성스레 잔치 음식을 준비하며 이제야말로 사악한 기운이 물러가고 복이 깃들겠구나라며 껄껄 웃었고, 집안 가득 고소한 기름 냄새와 활기찬 웃음소리가 퍼져 나가며 길었던 시련의 계절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대감댁의 담장을 수리하고 마당을 쓸어주며 지난날의 소동을 씻어내려 노력하였고, 부인은 그들에게 따뜻한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이웃 간의 정을 다시 돈독히 다졌습니다. 밤이 되자 부인은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방안을 정리하였는데,
창살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아이의 앞날을 비추는 등불처럼 느껴져 깊은 평안함을 느꼈으며 매양의 잔혹한 거짓말은 이제 전설처럼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의 사랑만이 영원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부인은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으며 그 노랫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고 잠자리에 든 아이들의 꿈속까지 평화로운 기운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다시 예전의 평온한 산골 마을로 돌아갔고 김대 감댁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속력으로 묶이게 되었으며 부인은 내일 아침 아이와 함께 마당을 거닐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마음 한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얻은 교훈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사람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항상 경계하고 아이를 올바른 성품을 가진 어른으로 키우겠노라 조상님께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이 집안의 평화를 축복하는 듯 소리를 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조차 정겨운 밤의 풍경이 완성되었으며 유씨 부인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깊은 안식의 잠으로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이었던 아이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꿈나라 여행을 시작하였고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아름다웠으며 부인의 사랑이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진실의 가치를 새겨넣어 오래도록 기억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만 가고 산새들도 둥지를 찾아 잠든 고요한 시간, 김대감 댁의 촛불이 하나둘 꺼지며 마을은 완벽한 평화 속에 잠겼고 부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며 이야기는 이제 갈등의 매듭을 풀고 행복한 마무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먼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매양이 퍼뜨린 독한 소문과 저주의 그림자가 거치고 나자 김대감 댁 마당에는 비로소 진실의 햇살이 구석구석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집안 마당으로 정중히 초대하여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를 풀고 억울하게 짐승으로 몰렸던 아이의 결백을 천하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마을 노인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호기심 섞인 눈빛으로 마당에 가득 모여들었으며 김대감은 엄숙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가문의 명예를 바로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인은 정갈한 하얀 소복을 입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사람들 앞에 섰으며 그 곁에는 매양의 사악한 음모를 밝혀낼 결정적 증거를 쥔 박 노파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큰 가마솥이 걸리고 맑은 물이 끓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이의 몸을 씻겨 숨겨진 증표를 확인하고 매양이 발라두었던 거짓의 흔적들을 완전히 지워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이 아이는 하늘이 점지해준 우리 가문의 적자이며 짐승의 피가 흐른다는 말은 모두 탐욕의 눈먼 자의 잔혹한 거짓말임을 명백히 밝히겠노라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부인의 손길을 주시하였고 부인이 천천히 아이의 포대기를 풀자 햇살 아래 드러난 아이의 살결은 짐승의 털이나 흉측한 상처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하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박누파는 미리 준비해온 약초물을 아이의 몸에 적시며 매양이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 사용했던 독한 약의 성분들이 어떻게 아이의 피부를 일시적으로 변하게 했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매양의 수하로이라며 거짓 소문을 옮겼던 하인 한 명이 겁에 질려 앞으로 기어나와 무릎을 꿇고 모든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양이 시키는 대로 밤마다 별채 근처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죽은 짐승의 피를 문 앞에 뿌려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의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부인과 아이를 의심하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거나 낮은 목소리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김대감은 매서운 눈빛으로 그 하인을 꾸짖으며 가문을 어지럽히고 천륜을 저버린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엄중히 경고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진실의 힘 앞에 숙연해졌습니다. 유씨 부인은 아이의 발바닥에 선명하게 새겨진 김대감 가문 고유의 붉은 점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었는데, 이는 오직 그 가문의 핏줄만이 타고나는 징표였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이 낯설 법도 한데 오히려 옹알이를 하며 해맑게 웃어 보였고, 그 순수한 미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구심마저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마을의 최고령 어른이 직접 다가와 아이의 점을 확인하고는 큰 소리로 이 아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김대감의 자손이며 장차 큰 인물이 될 상이라고 선포하자 사람들은 그제야 환호하며 축복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부인은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쳐 올라 아이를 꼭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며, 그 눈물은 아이를 짐승이라 불렀던 매양의 잔인한 거짓말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처벌의 시간이 다가오자 김대감은 관가에 연락하여 매양을 압송하게 하였고, 그녀가 저지른 악행을 기록한 서찰들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태워버리며 악연의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매양은 끌려가면서도 분을 참지 못해 악담을 퍼부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적인 최후를 보며 정직하게 사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당은 이제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바뀌었으며, 유씨 부인은 자신을 모함했던 마을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그들이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를 받아준 것에 감사하며 미리 준비한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고기국 냄새가 피어올랐고, 하인들은 바삐 움직이며 정성껏 준비한 떡과 과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집안에 오랜만에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박노파는 부엌 한쪽에서 땀을 닦으며 이제야 집안에 낀 살이 다 물러갔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마을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마당의 흙을 고르고 담장을 보수하며 대감댁의 새로운 시작을 도왔습니다. 김대감은 부인의 손을 잡고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을 건넸으며, 부인은 남편의 지지 덕분에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겸손하게 대답하여 부부간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만수무강을 빌어주었고, 아이를 짐승이라 불렀던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저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와 아이의 방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저물어갈 즈음 마을 광장과 김대감 댁 마당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이웃 간의 정겨운 대화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부인은 마당 한편에 서서 아이를 품에 안고 평화로워진 집안 풍경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정말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본 진실을 가족들에게 전하겠노라 약속했고, 김대감 댁 대문은 이제 공포의 상징이 아닌 희망과 환대의 상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어지럽혔던 매양의 잔재는 깨끗이 치워졌고, 그 자리는 아이의 밝은 기운과 부인의 인자함으로 채워졌으며 마을 전체가 한바탕 큰 잔치를 치른 듯한 흥겨움 속에 잠겼습니다. 시련은 깊었으나 그 끝에 얻은 평화는 더욱 달콤했으며, 유씨 부인은 내일부터 시작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아이의 작은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인들이 하나둘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였고, 부인은 안채로 들어와 아이를 요 위에 눕히며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감돌았고, 창밖으로는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와 낮 동안의 열기를 식혀주었으며,
부인은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김대감은 사랑채에서 글을 읽으며 가문의 기틀을 다시 세울 계획을 세웠고 박노파는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내일 아침 아이에게 먹일 신선한 미음 재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해졌고 산등성이 위로 떠오른 달은 김대감댁 기와지붕을 부드럽게 비추며 이 집에 찾아온 평화를 축복하는 듯 조용히 밤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짐승으로 몰아내려 했던 매양의 잔혹한 거짓말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진실을 지키려 했던 어미의 간절한 마음이 승리하여 가문은 다시 번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잠들기 전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다시는 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함께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대감 댁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며 기분 좋은 꿈을 꿀 것이며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실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김대감 댁 안채에는 비로소 삿된 기운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볕 같은 평화가 가득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매양의 잔인한 거짓말이 탄로나고 그 일행이 마을에서 영원히 쫓겨난 지도 어느덧 달포가 지났으며 그동안 아이를 향해 짐승이라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이거나 맛있는 과일을 대문 앞에 슬그머니 놓고 가며 지난날의 허물을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유씨 부인은 다시금 되찾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정갈하게 닦인 마루에 앉아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였고 아이는 언제 그런 고초를 겪었냐는 듯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라 방 안 가득 기분 좋은 옹알이를 채우며 집안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이번 일을 겪으며 가문의 위계와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진심과 신뢰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는 집안의 법도를 더욱 인자하고 너그럽게 고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큰 잔치를 한 번 더 열었는데 이번에는 오해를 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의 아픔을 함께 견뎌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아이의 건강한 앞날을 축복받기 위한 진정한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정갈한 멍석이 깔리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술과 음식이 아낌없이 차려졌으며 부인은 손수마을 아낙네들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하고 아이를 짐승이라 몰아세웠던 이들의 마음조차 넓은 아량으로 보듬어 안아주어 마을 전체가 다시금 하나의 가족처럼 끈끈한 정으로 맺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노파는 이제 허리를 쭉 펴고 마당을 거닐며 아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수놓은 베네쩌고리를 부인에게 건네주었고 부인은 노파의 거친 손을 잡으며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노파의 해안과 용기 덕분이었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박노파는 사람의 마음속에 독이 차면 짐승보다 무서운 법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그 독을 씻어냈으니 이제 이 집안에는 복만 들어올 것이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고 그 말에 곁에 있던 하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에 가득한 평화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청년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큰 모닥불을 피우고 북과 장구를 치며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였고 김대감 댁 담장 너머로 퍼져 나가는 소리는 온 마을에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기분 좋은 울림이 되어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씨 부인은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아이를 데리고 안채로 들어와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남편인 김대감과 마주 앉아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감은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부인이 이 아이를 지켜낸 것은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마을의 정의를 지켜낸 것이오라며 부인의 인내와 지혜를 높이 칭찬하였고 부인은 아이를 지키는 것은 어머니로서 당연한 도리일 뿐이며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짐승이라 불리는 슬픈 일은 없을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따뜻하게 비추었고 품 안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평온한 얼굴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며 이 집안에 찾아온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대감 댁 대문을 향해 마지막으로 아이의 건강을 비는 덕담을 한마디씩 던졌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의심이나 공포 대신 따뜻한 이웃의 정과 축복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어디에서도 아이를 짐승이라 부르는 이는 없었으며 오히려 매향의 거짓말을 이겨낸 아이라 하여 복덩이라는 새로운 애칭으로 불리며 마을의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씨 부인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부엌이며 광이며 구석구석 살폈는데 이제는 어디에도 어두운 그림자나 사악한 기운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새들도 잠들고 시냇물 소리만이 정겹게 들려오는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으며 김대감 댁의 촛불이 하나둘 꺼지며 집안은 깊은 안식의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부인은 아이의 곁에 누워 아이의 작은 손을 자기 뺨에 대보며 그 부드러운 감촉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매양이 퍼뜨렸던 잔혹한 거짓말들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하고 사랑은 그 어떤 증오보다 강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낸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을 것이며 아이 또한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서 나라의 기둥이 될 훌륭한 제목으로 자라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달빛은 기와 지붕 위를 은은하게 비추며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바람조차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레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가는 듯한 평온한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박노파는 행랑방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고 김대감은 서재에서 조용히 내일의 일을 구상하며 미소 지었으며 유씨 부인은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화로운 꿈나라로 향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련 끝에 찾아온 찬란한 행복을 전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안온한 정적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은 잠결에 아이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며 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란다라고 나직하게 속삭였고 그 한마디는 매양이 남겼던 모든 저주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강력한 주문이 되어 아이의 앞날을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갈등의 모든 매듭을 풀고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말에 닿았으며 고즈넉한 산골 마을의 김대감 댁에는 앞으로도 대대로 화목과 번영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임을 약속하며 고요히 막을 내렸습니다.